제가 조용 좀 해주세요. 제가 발음 안 하려고 왜 떠듭니까? 국힘의원님들은 네, 박교대 의원님, 그냥 방송은 나가니까 진행해 주세요. 질문하겠습니다. 질문하겠습니다. 그냥 진행하십시오. 진행하겠습니다. 네. 다시 좀 시간 좀 넣어주십시오. 네, 우리 시간 내주시고. 법원 행정처장님 예.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다른 부서장님들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. 우리 윤리감사관님, 예. 최진수 감사관님 질문 드립니다. 직위원 판사 감사 진행하신 것 맞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감찰 결과 4개월에 걸친 감찰 결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과를 내놓으셨습니다. 예. 그런데 직위원 판사가 술 접대 의혹이 처음에 제기됐을 때는 삼겹살에 소주만 마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사진이 공개되니까 술집에는 갔지만 사진만 찍고 나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감사관실 발표 자료를 보니까 감사를 받을 때에는 술집에 가서 그 유흥주점일 텐데 거기 가서 2잔만 마시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. 그게 말이 3번이나 바뀌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? 그리고 직위원 판사는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 당시에 바꿨던 핸드폰을 석 달 만에 이 접대 의혹이 제기되니까 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. 이런 부분을 보시고서도 면죄부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? 의견 좀 주십시오. 예. 그 관련자 지모 부장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자가 윤모 변호사 그리고 이모 변호사 이렇게 3명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.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? 3명의 의견 진술이 일치했습니다. 그래서 그 의견에 일치된 진술에 따라서 3명의 의견이 일치해서 이제 그렇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. 직위원 판사 스스로가 3번에 걸쳐서 틀린 말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불신과 의혹을 초래했다고 보면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었을 것 같고 차라리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최종 판단하겠다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뒷부분을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던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현 상태, 예. 현재 나온 증거 하에서는 예, 징계 사유를 알겠습니다. 단정하기 예, 예. 어렵다. 그런데 이제 전 국민적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. 나중에라도 좀 더 정확한 결론 내주시면 예, 예. 좋겠습니다.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. 이동원 양영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.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. 공중협박죄가 올해 3월에 신설됐습니다. 징역 5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에 법원에서 첫 판결 나온 게 겨우 벌금 6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40분간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위협적인 협박범죄를 저질렀는데 죄책은 가볍지 않지만 사제폭탄이 조하겠다는 이유로 벌금 600만 원을 했던 건 좀 수긍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법무부에서 받은 통계를 보니까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에 6개월간 59건의 사건이 접수돼서 그 많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지만은 구속된 사람은 딱 2명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는 우리 양영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관여심만은 없지만 좀 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가하고 또 공공기관을 마비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좀 신속히 양형 기준을 엄정하게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국민들이 양형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건전한 상식을 재판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는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실무를 접했던 제 입장에서 보면은 양형위원회가 양형의 편차를 줄이는 것, 이 부분에는 기여를 좀 많이 하지만 어떤 양형이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쪽으로 조정이 되는 것, 이건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평가들을 많이 법조인들도 하고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그 문제점은 인정하십니까? 국민의 법상식과 재판에서의
정해진 양형이 차이가 있다 이런 지적들은 종종 듣긴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양형위원회가 구체적 양형 과정에서 규범적으로만 양형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일반 재판 현장에서 현재 어떤 재판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어떤 양형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규범적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공중협박죄 같은 것도 아직은 그 초기 상태에 있습니다. 그래서 점차 양형의 현상을 보면서 좀 더 조사 분석해서 적정한 양형이 위원장님 말씀을 저는 그대로 동의하기 어려운 게 말씀입니다. 국민들이 생각하는 양형 기준은 이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양형이 선고되는지, 피해자 구조의 문제라든가 피의자의 뭐 감정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공감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적정한 양형이 선고되기를, 기준이 제시되기를 원하는 것이지, 기존에 선고되어 있는 형량의 평균을 내 가지고 어떤 편차를 줄이는 데에만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어떤 지도적인 목표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주시고 미리 선도적으로 먼저 기준을 좀 제시해 주는 노력도 좀 해주시면은 저는 국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그와 같은 점도 유념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보면은 지금 그 조금 이건 역시도 법원의 양형이 관대하다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이게 방치가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 그리고 또 빈도,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좀 많이 필요한 편인데 보면은 잠정 조치 그 4호 결정률이 평균 그 44%밖에는 수용이 안 된다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, 그리고 그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은 제시가 되어 있지만은 그 실형 선고율은 20% 안팎에 불과하다. 대부분이 집행유예 이하가 선고된다라는 불만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도적 기능 이걸 좀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어떨까? 좀 적극적으로 좀 예, 그 말씀 감사합니다.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예,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가 고민스러운 대목이 거기에 있습니다. 양형 편차를 줄이는 것과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서 적정한 양형을 도출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기본 임무가 될 텐데, 국민의 기본적 양형에 관련된 법 상식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것을 객관적으로 이제 저희가 수치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양형을 조사해서 분석하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. 다만 말씀하신 그 부분 아직까지 저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노력해서 국민의 법 감정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